안녕하십니까. 박철호 메밀TV 박철호입니다. 오늘 148번째 영상에서는 메밀식 문화에서 북한의 평양냉면이 2022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인 유네스코에서는 매년 인류 무형 문화유산 등재를 하고 있는데요. 2022년에는 북한의 평양냉면이 이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인류 무형 문화유산이란 2003년부터 유네스코에서 무형 문화유산 보호협약기구에서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표 목록 또는 긴급 목록에 각국의 무형 유산을 등재하는 제도입니다. 2005년까지는 인류 구전 및 무형 유산 걸작이라는 명칭으로 유네스코 프로그램 사업이었으나 지금은 세계유산과 마찬가지로 정부 간 협약으로 발전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4일 통일뉴스 그 밖에 일간지에 소개된 평양냉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에 관한 기사 가운데 통일뉴스 기사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양냉면 풍습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으로 새로 이름을 올렸다. 조선중앙통신은 4일 12월 30일 모로코의 라바트에서 열린 유네스코 비물질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간위원회 제17차 회의에서 우리의 평양냉면 풍습이 인류의 대표적인 비물질 문화유산, 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우리 민족 고유의 평양냉면 풍습이 인류의 대표적인 비물질 문화유산으로 정식 등록됨으로써 날로 빛나게 계승 발전되는 조선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고 알렸다. 평양냉면 풍습에 앞서 2014년에 민요 아리랑과 2015년 김치 담그기 풍습, 2018년 씨름이 인류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바 있다. 이 중 씨름은 남북이 공동으로 등재했다. 한편 유네스코는 특정 음식 자체를 등재하는 데 신중한 입장이어서 김치나 평양냉면 그 자체가 아니라 김장 담그기 풍습, 평양냉면 풍습 등 문화현상으로 등재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네스코는 지난 1일 심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평양냉면, 메밀을 주 재료로 만든 차가운 국수, 평양냉면은 북한에 오랫동안 계승되어 온 사회문화적 음식이다. 고기, 김치, 채소, 과일, 고명 등을 녹그릇에 담아 얹어낸다. 시원한 육수나 무, 김치 국물을 면 위에 부어주면 완성이다. 평양 사람들의 삶에 깊이 뿌리내린 전통 민속 요리로 장수, 행복, 환대, 유쾌함, 친근함과 관련이 있으며 존경, 친밀감, 유대감을 북돋는다고 믿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17차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정부간위원회에서는 한국의 탈춤을 비롯한 인류 무형문화유산 47건이 새로 등재됐다.
메밀과학에서는 메밀의 식이섬유의 특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메밀의 식이섬유 다장체, 화학구조, 생물적 기능 및 식품적 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의 화한추 박사가 아마란스, 메밀, 키노아 등 세 가지 곡물에 대한 식이섬유 다당체의 화학구조, 생물적 기능, 식품적 이용에 대해서 리뷰를 해서 2020년 카보하이드레이트 폴리머라고 하는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내용 중 메밀에 관한 결과만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작물의 식이섬유 구성 성분은 비전분 다당체, 저항전분, 불소와 올리고사카라이드 등을 포함합니다. 보통 메밀의 경우 겉껍질을 포함한 식이섬유 함량은 20 내지 26%입니다. 메밀의 겨는 가루보다 더 많은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겉껍질은 종실과 겨보다 더 많은 식이섬유를 함유합니다. 겉껍질을 벗긴 메밀쌀은 식이섬유 함량이 감소합니다. 겉껍질을 벗긴 메밀쌀은 불용성 섬유 2.9%와 가용성 섬유 2.4%를 함유합니다. 보통 메밀, 즉 단메밀과 타타리 메밀, 즉 쓴메밀의 식이섬유 함량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보통 메밀의 식이섬유 다당체 가운데 아라비난과 갈락탄, 올리고사카라이드의 화학 구조가 되겠습니다. 메밀 종자의 가용성 식이섬유는 대개 펙틴, 아라비노 갈락탄, 자일로글루칸 등으로 구성됩니다. 펙틴은 메밀 종자의 진피 내부, 배유, 스펀지 같은 유조직의 세포벽에서 발견됩니다. 메밀 식이섬유는 펙틴 1.8%, 헤미셀룰로즈 39%, 리그닌 20%, 셀룰로즈 39%로 구성됩니다. 메밀 종실의 중성 세제 불용성 섬유, 즉 NDF는 5.6%인데요. 구성 내용을 보면 헤미셀룰로즈가 61%, 리그닌이 21%, 셀룰로즈가 1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헤미셀룰로즈는 대개 자일로글루칸입니다. 보통 메밀 겉껍질의 식이섬유는 가장 많은 양의 내산성 리그닌, 셀룰로즈 및 헤미셀룰로즈로 구성되고 그 다음이 겨와 종실 순으로 그것들의 함량이 높습니다. 종실과 겨의 헤미셀룰로즈 함량은 리그닌과 셀룰로즈 함량보다 높은 반면 겉껍질은 헤미셀룰로즈보다 셀룰로즈와 리그닌 함량이 더 높습니다. 다당체 종류에 따라서 당의 분자비가 다릅니다. 세포벽 다당체는 페룰린산의 디하이드로 올리고모와 교차 결합을 해서 메밀의 디하이드로 페룰린산은 메밀가루 1g당 50마이크로그램이고 디하이드로 트리페룰린산은 메밀가루 1g당 1마이크로그램입니다. 메밀 식이섬유 다당체의 주요 생료활성입니다. 첫째, 항산화 활성입니다. 다당체 슈가 유닛의 수상기가 자유기 소고 능력에 기여합니다. 두 번째, 음식 소화 저해입니다. 단백질, 전분과 같은 대분자 영양소의 효소적 가수 분해를 억제합니다. 세 번째, 담즙산 결합입니다. 식이섬유의 담즙산 결합 능력은 고지혈과 콜레스테롤 감소에 기여합니다. 네 번째, 항암 효과입니다. 식이섬유 다당체는 간암 등 여러가지 암의 세포 독성을 나타냅니다. 다섯 번째, 면역 조절입니다. 수용성 다당체는 대식세포, 즉 마크로파지 RAW264.7 세포저와 같은 대식세포의 생장과 활성을 촉진해서 자연산모 세포의 세포 독성을 자극하고 산화질소, 즉 NO의 생성을 억제합니다. 여섯 번째, 발열 및 장내 미세염 촉진입니다. 다당체는 장에서 단세지방산, 즉 SCFA를 생성하는 박테리아의 생장을 촉진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메밀 식이섬유 다당체의 생리활성 연구 사례가 되겠습니다.
메밀 식이섬유 다당체를 식품에 응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메밀빵 제조 시에 헤미셀룰로스를 0.5%까지 첨가해서 반죽의 유동성과 발효를 개선했습니다. 헤미셀룰로스 0.7% 첨가는 반죽의 발효와 가스 발생에는 효과가 없었으나 반죽의 부드러움과 탄력성을 증가시키고 빵의 굵기 즉 단단함을 감소시켰습니다. 타타르 메밀에서 니신을 함유한 메밀 다당제 용액으로 틸라피아라고는 생선의 살코기를 코팅을 했습니다. 이러한 코팅으로 살코기의 미생물적, 이화학적, 관능적 성질을 개선하고 살코기의 저장기간을 4일에서 8 내지 10일로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메밀의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조정해서 카르보실 메틸레이션에 의한 용해성과 수용성 섬유 증가, 또 교차 결합과 하이드록시 프로필레이션에 의한 그 반대 효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조정된 섬유는 밀 전분의 알파 아밀라제 분해를 감소시켰습니다.